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모입니다. 주클. 오늘은 제목이 빛 좋은 개살구 사진을 준비했는데, 허울뿐인 2700 돌파, ADR 하락의 찐 시장입니다. 허울뿐인 건 아니죠.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3월 14일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 이상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3월에 첫 만기이다 보니까, 뭐 연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수만 놓고 보면 22년도 3월 이후에 2년 만에 최고치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사실 지수 관련주를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뭐 삼성전자일 때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을 때도 있고 또 현대차 또는 밸류업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수가는 내 건 안 올라가는데 지수만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수를 사는 겁니다. 지수를 살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지수 ETF,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12630, 요게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고, 코스닥이 계속 내 건 안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233740이라는 또 이런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12630이나 이런 거는 성이 안 차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폭 자체가 그렇게 하루에 10%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걸 보면서 ETF를 비중을 확실히 써 하시는 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거꾸로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걸 염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를 좀 방어하는 관점에서 25670이라든지 이런 인버스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에 이제 뭐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드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건 안 간다 싶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수를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ETF를. 그리고 근데 나는 성이 안 차. 예를 들어서 이거 하루에 12630이죠. 예, 이거 올라가도 뭐 2% 오를 때 주식은 한 번에 10%, 20%, 30% 움직이니까 그럴 때는 좀 냉정하게 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자주 많이 드린 이야기인데, 이 ADR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죠. 이게 코스피 ADR이고 두 번째 개가 코스닥 ADR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면,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란색 지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 지수의 그 힘이죠. 예. 그러니까 파란색 지수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도 뭐 2700까지 왔는데, 보면 이제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가 나오죠. 뭐 385, 381, 332, 427, 그쵸? 그럼 이걸 ADR이라는 건 뭐냐면 20일 동안을 평균을 낸 겁니다. 근데 보통 80% 미만을 우리는 이제 과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지수만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들어와서 못 해먹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만약에 주가는 오르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ADR은 내려간다. 쉽게 말해서 지수는 맨날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20포인트, 10포인트. 근데 내 종목이 가다 말다 할 때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종목이, 만약에 바닥 종목들은 반등이 좀 짧겠구나. 그 다음에 오늘 올랐던 종목들은 큰 거 위주로 내일도 아무리 좋은 차트라도 내일도 조금 가기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 요런 아이디어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덜 하긴 한데, 실제로 코스닥도 지금 보면 어느새 슬금슬금 890, 87까지 왔습니다만은 극명하게 70, 8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바이오가 움직인 것 같아도 내일은 또 바이오 빠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은 확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빠지는 힘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외국과 기관이 파는 거니까. HPSP도 말이죠. 급하게 사기보다는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투자자별 동향에서 외국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 이거는 빠지는 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한 번 더 ADR의 의미를 좀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개살구 같은 시장 들어오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홀뿐인 2700 지수만 올라가고 ADR은 하락하고, 내가 내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올라갈 것 같다가 또 내일 되면 빠져버리고, 오늘에 올라갔던 뭐 테마가 또 내일은 빠지고, 그러니까 하루살이 이런 걸 할 때는 뭘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면, 그때는 조금 더 지수를 가면 이런 거죠. 지수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빠지니까 지수가 올리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봤던 대로 ETF를 사자니까 머리가 아프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방법 중에, 코스닥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나오는 ADR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수를 당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를 많이 사도.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투자자별 동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 투자가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피만 딱 봐서 자,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이제 차트가 나오겠죠. 예, 잠깐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중이지만은 그럼 삼성중공업이 힘이 좋구나. 물론 이걸 가지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모든 게 맞아야겠죠. 삼성전기도 와 생각보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면 대형주들은 오늘 뭐 이렇게 크게 오르면 다음날 새로 오르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다음날은 조금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쉬었다 가니까요.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오늘장 힘이라면 끌고 갈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올랐을 때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에요. 그죠? S홀도 있고 신한주도 그렇고 두산에너비도 그렇죠. LG전자도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계속 인지를 한다는 거죠.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움직임 나왔어요. 그럼 어디 기관에서 팔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코스피 쪽은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눌러봤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급속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힘이 좋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다음 거래일부터 눌림목의 폭이 작다면 수급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겠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코스피 쪽은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보는 게 좋고, 거꾸로. 외국인은 코스피만. 그럼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일단 코스피를 같이 봅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하고 나눠보면 조금 좋은데, 그건 또 머리 아파요. 일단은 통으로만 말씀드려요. 기관은 코스피를 봅니다. 삼성전자는 별로 안 움직여요. 그쵸? 아니, 움직여 뭘 하죠. 포스코 DX는 오늘 또 별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슈가 있지만, 기아는 기관 들어오고, 삼성중공업 좀 봤더니 양매수네요. 기관하고 외국인. 삼성물산도 양매수고, 하나금융 양매수. 다 밸류업이죠. 모비스도 양매수고, 한전도 양매수, 두산엘러빌티도 양매수고. 두존비전은 외통수네요. 기관만 사고 있네요. 하나오션 양매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외국인 샀던 거를 같이 본 거죠. 예, 삼성생명 양매수겠죠. 두산로보티스? 요거는 기관이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쪽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근데 기관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 코스닥까지 한번 눌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 살아 있습니다. 알테오젠 살아 있고 선유시스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왔겠죠. 비올도 지금 이제 들어왔죠. SM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솔브레인은 붙어 있네요. 자, VT는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SNS텍은 올랐다 멈춰 있고 나노신소재는 올랐다 멈춰 있고 클래시스 이제 시작하네요. 피롭틱스 너무 많이 올랐다 쉬고 있고 휴젤은 빠졌다가 쉬고 있고 대주전자재로 쉬고 있고 대주전자재는 좋은 쪽으로 쉬는 거고 휴젤은 나쁜 쪽으로 쉬는 거죠. 네. 그리고 데코윙은 붙어 있고 예, 뷰노는 반등하고 그럼 이런 관점으로 계속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흔치는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수만 강하고 종목이 빠진 경우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약간 붙지 않을까를 전망하였는데 이제 이거는 한국에 나와 있는 밸류업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죠. 코스닥에는 HLB나 RTO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요걸 가지고 볼 때는 이건 이제 오늘 그런 인사이트예요. 이상하다. 지수 올라가는데 내거 내려가고 할 때는 ADR 시장에서 분명히 지수만 당기고 다른 종목이 때리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걸로만 끝내면 안 되니까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본 대로 특히나 그냥 외국인은 코스피 종목 매수 종목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한번 보고 코스닥도 선택해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돈의 자금이 어디 쪽으로 몰리는지 비올 같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몰리는지 그런 걸 조금 캐치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상하다. 내 종목이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죄송을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많이 빠질까에 어떤 숙제를 저 친구들이 저거 사면 누군가는 팔고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